안녕하세요. 스마트 코인 트레이딩입니다. 차트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코인들의 거래량을 참고하는 건 매우 중요하다고들 아실 겁니다. 하지만 최근 상황이 많이 달라졌는데 내용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코인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매우 중요한 내용이니까 주변 분들에게도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최근 수익 코인 에어드랍이 핫하죠. 바이낸스에서 에어드랍 조건이 BNB 스테이킹 80%, TUSD 스테이킹 20% 비율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에어드랍을 노리는 분들은 대부분 BNB를 선택하실 것 같습니다. 에어드랍의 뜨거운 열기는 BNB 대출 상황에서도 느낄 수 있어요. 최근 BNB의 대출이 다시 한번 ATH, 올타임 하이를 찍은 상황입니다. 재밌는 점은 과거 이런 대규모의 대출이 일어나고 나면 BNB의 가격은 늘 재미가 없었습니다. 특히 랜딩 수요가 길어질수록 BNB의 하락폭이 컸는데 참고로 화면에 보이는 시기는 하락폭이 정말 어마무시했습니다. 반면 스테이블 코인의 대출의 경우 대규모 대출은 스테이블 코인 단독 이슈가 아닌 시장 전체의 이슈를 같이 확인하는 게 해석의 완성도를 높입니다. 핵심은 코인 시장 하락 상황에서의 대규모 스테이블 코인 대출 수요는 90% 가까운 확률로 반등을 만들어냅니다. 그럼 10%의 예외 케이스는 어떤 경우가 있느냐? FTX 파산과 관련된 이슈가 터지고 빠른 회복에 베팅하는 자금의 경우 창펑자오의 인수 거절이 엄청난 이 대출 수요를 박살내버렸습니다. 하지만 이런 특별한 이슈가 아닌 일반적 급락이나 하락에서 발생하는 대규모 스테이블 코인 대출은 높은 확률로 추세의 반전을 만들어냈습니다. 해당 내용은 숏 위주의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지표죠. 지속되는 하락장에서 숏으로 수익을 연속으로 내면 그때부터는 그야말로 아무도 말리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죠. 그래서 이 달리는 숏 폭주기관차를 멈춰 세울 수 있는 트리거로 스테이블 코인 대출 상황을 꼭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반대로 상승 중에 대출이 엄청나게 발생했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때는 그냥 단순한 포모의 상황으로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일부 하락에 베팅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 수는 워낙 미미해서 시장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크립토에서 장기 하락을 깨고 발생한 피봇, 즉 방향 전환이 일어난 시기가 언제냐고 묻는다면 3월 10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대부분 이렇게 생각들 하시죠. 이날은 의도적인 악재 일정 배치와 예상하기 힘든 사고들이 겹친 것 같다라는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예를 들면 실버게이트의 운영 종료 결정에 맞춰서 뉴욕 검찰청에서 쿠코인 소송을 진행하고 하필 거기에 이더리움과 관련된 내용을 표기하고 공개한 것, 바이든의 채굴 활동에 대한 추가 세금 납부, 이런 이슈들의 일정이 3월 10일로 조정된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거기에 헤데라 보안 사고가 터지고 후오비 토큰도 급락이 일어난 건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 같은 상황인 거죠. 그런데 재밌는 건 이 정도의 큰 사건들이 터졌음에도 비트코인 현물 시장에는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지겹도록 이어진 하락에 마침표를 찍는 움직임이 바로 대출 시장에서 관측이 됩니다. 그래서 3월 10일이 하나의 피봇 포인트였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피봇은 기존의 방향을 선회한다라는 의미로 많이 사용됩니다. 왜 업비트나 바이낸스 거래량은 참고하지 않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업비트의 비트코인 차트는 사실상 지표로서의 역할은 끝났다고 볼 수 있죠. 2018년 상승장 외에는 딱히 한국이 코인 시장을 리드하지 못했다는 점도 매우 중요하고요. 바이낸스의 거래량 역시 시장의 바로메터로서의 역할을 더 이상 하지 못한다고 보여집니다. 왜냐? 바이낸스는 시세 차익을 위한 전 세계 봇들의 경연대회가 항상 진행되기 때문인데 상황을 비유하면 자동 식기세척기가 웽웽 계속 돌아가는 상황에서 가끔 한두 개의 식판을 직접 씻으러 오는 사람의 의지를 잃는다는 건 불가능에 가깝죠. 그리고 업비트 같은 경우도 냉정하게 만약 1,000만 원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 돈으로 여러분들은 비트코인을 사실 생각이 드시나요? 업비트의 비트코인은 국내 투자자들의 투자 매력도 하락으로 선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바로메타의 역할을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거래량 축소 추세선 그려봐야 시간 낭비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래량 축소 추세선은 식기세척기 전기요금 명세서 같은 존재일 뿐인 거죠. 앞으로는 시장을 읽으려면 대출 시장으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시장을 견인하기 위해서 VC들이 에어드랍을 연이어 오픈하며 시장에서 유동성을 짜냈습니다. VC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지출한 투자금의 일부를 직접 만들어낸 시장의 유동성을 이용해서 코인을 매도하고 현금화한 것이겠지만 마켓메이커의 활약으로 작은 유동성으로 마켓캡을 높여서 진입하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게다가 한창 기대 코인이었던 블러도 최근 NFT 기반의 대출 시장에 진입을 했습니다. 이쪽도 슬슬 분석에 들어갈 타이밍인데 참고로 블러의 대출 이자는 부모님 안부를 여쭤볼 만한 어이없는 수준이지만 일단 유동성이 흐름을 타고 있습니다. 아니 저런 이자율인데 어떤 미친놈이 대출을 받아 싶으시겠지만 보통 이렇게 초기에 들어간 물량들은 일반인들은 아니죠. 이 초기에 들어간 물량들이 터지지 않게 나름의 보호 장치를 하고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대출받은 돈은 NFT의 바닷가를 끌어올리는데 다시 사용될 가능성이 대부분인 거죠. 자산도 지키고 바닷가를 밀어 올리기 위한 목적입니다. 정리를 하자면 코인 시장 참여자, 특히 선물 트레이딩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대출 시장에 대한 해석은 반드시 이해하고 본인 것으로 가지고 있어야 하는 핵심 스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다양한 정보를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을 눌러놓으시면 누구보다 빠르게 새로운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전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